지금 태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 때문에 큰일이 났습니다. 20대 젊은 태국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은 시집가고 싶은 나라 1위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라타나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 28년을 살아온 요리사죠. 우리 가족은 3대째 전통 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로 이어졌고, 이제는 제가 물려받아야 할 차례예요. 라타나, 이 팟타이는 소스가 너무 달아. 다시 만들어봐. 매일 아침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한국 요리 영상 좀 보세요. 김치찌개라는 건데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태국 요리사야. 태국 음식이 세계 최고란다. 다른 나라 음식에 관심 둘 시간에 우리 전통 요리를 더 연마해야지.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살짝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라타나, 너의 꿈을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이 가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넘기다 한국 여행 광고를 보았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아시아의 미식 도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잠시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태국에서 살아야 해. 우리 가족이 대대로 운영해온 식당을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다른 요리를 배우면 우리 식당 메뉴도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2주만 다녀올게요. 안 돼. 그런 시간 있으면 여기서 더 연습해. 내 미래는 이 식당에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요.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의 요리학교와 맛집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제 꿈을 위해 한 번은 도전해야 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의 중요한 여정이에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표지판은 한글로 되어 있었고 공항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마치 음악처럼 들렸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에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써 있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포장마차 앞에서 물었죠. 점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떡볶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빨간 소스에 버무려진 떡과 어묵을 조심스레 맛보았어요.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놀랐습니다. 매운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옆 가게에서는 오뎅, 호떡, 그리고 계란빵까지 하나하나 맛보며 눈이 커져갔습니다. 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태국 요리가 강하고 자극적인 향신료로 가득하다면 한국 음식은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을 찾았어요. 입구에 한식의 미학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종업원이 물었어요. 네, 태국에서 왔어요.
한국 음식을 배우러 왔답니다. 코스 요리를 주문했는데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작은 그릇들에 놀랐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등 다양한 반찬이 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다 전체 요리인가요? 궁금해서 종업원에게 물었죠. 종업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반찬이에요. 한식은 여러 반찬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메인 요리로 나온 갈비찜을 맛보는 순간 입안에서 고기가 살살 녹았어요. 간장 베이스의 깊은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방에서 요리사가 걸어 나왔어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태국에서 오셨다고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잠시 주방에 들어와 보실래요? 한식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놀라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라타나입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오세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 요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도 놀라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설렘과 긴장으로 한식의 미학을 찾았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은 마치 무대 같았죠. 오늘은 전통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옆에서 지켜보세요. 민준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어요.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양념을 조절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된장을 풀어 찌개를 만드는 모습에 넋을 잃었죠. 이 된장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직접 담근 거예요. 3년 숙성된 거죠. 3년이요? 태국에서는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념을 쓰는데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의 비밀은 기다림에 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이 한식의 기본 맛을 만들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바쁘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다른 셰프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저도 그들을 돕고 싶어 자원했죠. 제가 뭐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야채 손질을 맡겼습니다. 태국 요리와 다른 썰기 방식에 처음엔 헤매었지만 민준의 지도로 점점 익숙해졌어요. 라타나 한국 요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요. 태국 요리만 알아서는 진짜 셰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에요? 2주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은 제가 여기 온 걸 모르세요. 저희 가족은 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거든요. 갑자기 말문이 터져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군요. 이해해요. 그날 마감 후 민주는 저를 한강 근처 치맥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한국 맥주와 치킨의 조합이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문화가 많아요. 삼겹살엔 소주, 치킨엔 맥주. 음식과 술의 페어링이 중요하죠. 별이 빛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셰프가 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꿈일까? 갑자기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스쳤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는 것. 민준, 한국에서 외국인이 셰프로 일할 수 있나요?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요즘은 퓨전 요리가 인기니까 태국과 한국 요리를 접목한다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요리에 대한 매력 그리고 민준과 함께 있을 때의 설렘.
이 모든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한식의 미학에서 민준에게 한식을 배우며 보냈어요. 고추장 양념부터 복잡한 찌개 육수 내는 법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라타나, 오늘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줄게요. 민준의 안내에 따라 배추에 소금을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태국에선 이렇게 발효 음식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요리법이 완전히 다르네요. 민주는 제 손길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손놀림은 셰프의 그것이에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점점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도 소개해 주었죠. 주말에는 경복궁을 함께 방문했어요. 웅장한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라타나, 정말 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식당을 물려받아야 하고.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한식을 배우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민준의 말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요리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 가족의 전통, 그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요리를 배워보지 않을래요? 내가 도울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민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는 태국의 가족과 전통, 다른 한쪽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민준이 있었어요.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문득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어요. 라타나, 결혼식은 잘 다녀왔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한국에 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왜 거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새로운 요리 기술을 익히면 우리 식당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장 돌아와. 내 자리는 여기야. 태국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한국과 태국, 요리와 가족, 민준과 부모님. 저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민준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테이블에 아름다운 코스 요리를 차려놓았어요. 라타나를 위한 특별 메뉴예요. 한국과 태국의 맛을 융합해봤어요. 첫 번째 요리는 김치와 태국 허브를 곁들인 냉채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추장을 활용한 팟타이, 그리고 마지막은 망고와 인절미를 활용한 디저트였어요. 놀라웠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민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타나, 한국에 남아서 함께 이런 퓨전 요리를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레스토랑을 열 수도 있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두렵죠, 알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결심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설득해 보기로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공항에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라타나,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요리 기술, 발효 음식 만드는 법. 내가 배운 건 부모를 속이는 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더 배우고 싶어요. 몇 개월만 기회를 주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절대 안 돼. 내가 한국에서 살면 우리 가업은 누가 있니? 아버지, 저는 태국 요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접목해서 더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족의 전통을 저버린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제가 낯선 나라에서 고생할까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 남자, 민준이라고 했지? 그 사람이 널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민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더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민준에 대한 감정까지.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용기를 내요. 진정한 꿈이라면 도전할 가치가 있어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라도 제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요. 부모님 몰래 다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라타나, 정말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겠니? 어머니, 저는 한국에서 제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어요. 실패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떠나는 날 말 한마디 없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민준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타나.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한식의 미학에서 인턴 셰프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전처리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복잡한 요리도 맡게 되었습니다. 라타나, 오늘은 당신이 직접 비빔밥 섹션을 담당해 보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셰프들의 빠른 한국어 지시를 따라가기 힘들었죠.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일부는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외국인이 왜 한식을 만들려고 해? 이런 말이 귓가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휴일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임대 계약을 할 때는 복잡한 서류 때문에 헤맸고 병원에 갔을 때는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요리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틈틈이 한국과 태국의 퓨전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똠얌꿍, 고추장을 넣은 팟타이, 인절미와 망고 디저트 등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이거 정말 독특하고 맛있어요.
민주는 제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족이 그리웠어요. 특히 부모님과의 불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통화를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민준, 부모님이 절 이해해 주실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도 당신의 행복을 원하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어느 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 보는 건 어때요?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점점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한국에 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도요. 어머니의 설득으로 아버지가 마침내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됐습니다. 두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며칠 밤을 설쳤어요. 민준, 부모님이 내일 도착해요. 정말 떨려요. 걱정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드리면 돼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공항에서 나와 한국의 첫인상에 두 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네.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그냥 큰 도시야. 방콕과 별 다를 바 없어.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으로 부모님을 모셨어요. 공간은 좁았지만 정성껏 태국 스타일로 꾸며놓았죠.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대부분 시간을 레스토랑에서 보내니까요. 다음 날 부모님을 한식의 미학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주는 특별히 부모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주방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요. 라타나가 이곳에서 가장 열정적인 셰프 중 한 명입니다. 민준이 부모님께 말했어요. 우리 딸이 태국에서도 꽤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빔밥, 된장찌개, 그리고 특별히 개발한 태국 마이너스 한국 퓨전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조금의 자부심도 보였죠.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첫 번째 퓨전 요리를 맛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우리 태국 똠양꿍에 뭔가 다른 맛이 있는데? 고추장과 된장을 약간 넣었어요, 아버지. 한국의 발효 맛과 태국의 신맛이 어우러지도록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인정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이틀 동안 부모님을 서울 곳곳으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보여드렸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점점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치는 정말 몇 년씩 발효시키는 거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젓가락을 길게 만들었을까? 셋째 날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한국인 할머니가 우산을 나눠주셨습니다. 영어도 태국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저 미소와 몸짓으로 전달된 따뜻함이었죠. 저 할머니 모르는 외국인에게 우산을 그냥 주시네. 아버지가 놀라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해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행복한 이유 중 하나죠. 마지막 날 저녁, 민준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를 예약해 부모님을 위한 송별 파티를 열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 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부모님께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화를 마친 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타나 아빠는 내가 태국으로 돌아오길 바랐어. 하지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내가 여기서 행복한 걸 보니 아빠도 이제 이해가 돼. 부모님이 태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놀랍게도 훨씬 좋아졌어요. 매주 영상 통화를 하며 때로는 제가 만든 새로운 퓨전 요리 사진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날씨는 어때? 아버지가 물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지. 다음에 오시면 꼭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라는 말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 머무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식의 미학에서는 제 위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제게 특별 메뉴를 개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만남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매주 새로운 퓨전 요리를 선보였죠. 손님들이 라타나의 요리를 기대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주방에서의 빠른 지시도 이해할 수 있었고 손님들과도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어느 날 민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라타나, 우리 함께 작은 가게를 열어볼까요? 한국과 태국 음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세요. 제 지인들 중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의 요리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서울 이태원의 사와띠 한국이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태국의 전통적인 향신료와 한국의 발효식품을 조합한 독특한 메뉴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업식 날 놀랍게도 부모님이 깜짝 방문하셨어요. 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게에서 대대로 써온 비법 노트야. 이제 내가 가져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그것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 레시피들을 소중히 지키면서 새로운 맛도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는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모습이 모두 보이는구나. 마치 너의 마음처럼.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고 더욱 유명해졌어요. 한 방송국에서는 두 나라의 맛을 잇는 태국 셰프라는 주제로 저를 다큐멘터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민중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우리는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가끔 태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정갈함, 사람들의 예의와 따뜻함, 그리고 음식에 담긴 정성.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민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을 놓쳤을 거라고요. 운명이었나 봐요. 라타나가 태국의 맛을 한국에 전하고 한국의 맛을 태국에 알릴 사람이라는. 이제 저는 꿈을 갖습니다. 사와띠 한국을 더 키워서 언젠가는 태국에도 지점을 내는 것.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태국에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태국의 아름다운 맛을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요리는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나 그리고
태국에서 가져온 뿌리.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만든 특별한 맛이 바로 저 라타나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도전을 마다하지 않은 한 용감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환경은 사람을 바꾼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환경을 바꾸기에는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선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 작은 도전을 하다 보면 큰 꿈을 위한 큰 도전 역시 작은 도전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